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세계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월 1일 새벽에 이란의 하메이니 신정 체계가 순간에 이제 박살났습니다. 이란의 운명, 바로 김정은 정권의 운명과 매우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또 매우 중요하신 또 이제 북한의 최고 군사 전문가, 또 대남 공작 또 활동을 했었던 우리 김동식 박사님을 또 모시고 북한 이란 관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의 이란 공격의 특징, 그리고 이제 김정은 체제 내부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우리가 1, 2, 3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김정은하고 대화할 때 김정은이 사랑한다, 그리고 뭐 너하고 나하고 로브레터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린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났었고, 어떻게 저런 김정은 같은 저런 자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거짓이것대로 듣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계산을 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병식을 북한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다가 저기다가 한 방 떨구면 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그걸 지켜본 보좌관이 그걸 폭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미친 생각이라고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미친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을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를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북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옛날에 그 지정했던 나라가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북한인데, 제일 먼저 이라크를 날렸고 이번에 이란을 손을 봤는데, 악의 축에 해당되는 세 개 국가 중에 북한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순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분은 제가 보니까 철저한 그 사업가, 비즈니스, 뭐 속된 말로 하면 장사꾼인데,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근본을 아는 거예요.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김정일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벙커버스터를 갖다가 쓰면은 걔가 숨은 다음에 김정은을 잡자고 하면 벙커버스터를 몇 개를 갖다가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면은 어디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열병식 할 때 김일성 광장에다가 벙커버스터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미사일 한 방이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최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 맥을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얘기는, 트럼프의 말은 다 들으면 안 된다. 그냥 이번에도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을 때리기 전에 트럼프가 하는 얘기 가만 들어보면은 일어날 거야. 언제 좀 두고 보자. 일단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 이전에 다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간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이 한 달 전, 그러니까 1월 말부터 결국은 군사력을 이란 쪽 해역에다가 이제 집중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 이전에 이미 이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큰 그림은 다 그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그런 어떤 결심이 섰으니까 군사력을 그렇게 옮겨가고,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미국이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한번 이렇게 집중시키고 옮길 때에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뭐 항공모함 하나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뭐 이지스함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잠수함들, 구축함들,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이 트럼프는 장사꾼답게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해갖고 이거 이만큼 우리가 돈 썼는데, 돈을 써서 그것까지 옮겨놨는데 이걸 안 때리고 나온다? 정리를 안 하고 나온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인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옮길 때는 이미 결심을 세워놓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이제
그 이란을 되게 위험하게 보는 거는 이게 독특한 신종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만 하나 제껴놓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아예 붕괴시키지 않고. 근데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체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신정이라는 것은 이제 신을 빗대 가지고 한 독재자가 이제 그거를 그거를 빙자해 가지고 인민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굉장히 아주 억압적이고 악랄하고 지독한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 중에 한 명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고문당해 죽고 맞아 죽고 또 불구가 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다. 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도 이제 비슷한 신종 국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김정은을 이제 우상 숭배해 가지고 거의 신격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보다 더 지독한 그리고 더 사악하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북한도 하메니 같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그 미국은 그 악의 축을 세 국가를 악의 축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미 이제 악의 축으로 지정했던 두 개 국가는 손을 봤으니까 북한밖에 안 남았고 특히 이번에 이란을 타깃으로 해서 제거하는 그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그 불량배 국가, 독재 국가가 핵을 가지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미국이 말하자면 괴롭힘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도 핵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그냥 놔둘 수가 없죠. 원래는 일기 때 어떻게 손을 좀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참모들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가 말하자면 미군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약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듯이 자기 일기 때에는 약화된 이 국방력을 말하자면 이렇게 키우는데 정리하고 이렇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자기가 말하자면 주력했다. 그래서 그런 강화된 역량을 갖고 2기 때는 지금 직접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선 건데 결과적으로 1기 때 북한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만나봤는데 북한도 그때는 뭐 몰랐으니까 트럼프의 속성을 몰랐으니까 그때는 좀 김정은도 까불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는 김정은으로서는 뭐 잠도 못 잘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신종 국가를 운영하는 그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김정은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위국이라고 해서 약 한 10만 정도의 그렇죠. 특수 무력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그냥 이제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이제 어떤 군단이 움직일 때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절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도 보니까 혁명 수비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네가 거의 14만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정권의 어떤 그 호위국하고 거의 비슷한 병력이고 이 혁명 수비대가 사실상 이제 이란의 모든 무력의 중심이고 또 얘네들이 모든 어떤 그 경제 이권을 다 독차지해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북한하고 비슷한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를 붕괴시키는 것 그리고 북한도 호위국을 붕괴시키는 게 일단은 김정은 정권의 정식을 이루는데 첫 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뭐 충분히 저 일리 있는 얘기고요. 그 뭐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하고 북한의 호위국하고 이제 역량을 봤을 때는 이란이 이제 12만 명 정도, 13만 명 정도, 북한이 한 10만 명 정도, 북한도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일개 군단 정도면 한 10만 정도 되니까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역량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은 그래도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 신자들이잖아요. 그 이슬람교라고 하는 거는 하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숭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신봉자들이고 살짝 순수한 면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뭐냐면 북한은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게 아니고 뭐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를 신봉하는 게 아니고 소위 살아있는 신, 이 살아있는 신인 김씨 일가에 강제적으로 지금 충성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지금 이 이란이 하메이니가 죽었다는 것을 다 온 세상에 알려졌고 혁명 수비대도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저항을 좀 한다 이거죠.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 죽었다는 게 세상에 공표되고 그게 만약에 호위국 애들이 그거를 다 알아버리면 얘네들은 저는 오히려 무장을 던지고 살 길을 찾아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종교가 없잖아요. 뭐 김일성 종교죠 그러니까 김씨 종교인데 살아있는 놈을 믿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이제 죽으면 믿을 놈이 없잖아요. 통제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이게 뭐 됐다. 차라리 나부터 살자. 이럴 가능성이 오히려 이란보다는 강하지 않을까. 그게 좀 다른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보다는 호위국이 훨씬 더 취약하다. 네. 그 말이 머리만 날리면 얘네들이 그냥 호위사령관 그다음에 김정은 호위사령관 해가지고 맨 놈만 그냥 머리 날리면 밑에 있는 애들은 뭐 괜히 미국한테 까불다가 내가 죽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오히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의 하메니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실체가 있고 네. 그걸 이제 빙자해 가지고 이제 국단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의 믿음이라는 게 가짜는 아닌 거죠. 네. 예, 그 국단화된 것뿐이지. 근데 북한은 이 신앙 자체가 완전 사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실체가 그냥 알려지는 순간 네. 또 다른 후계자가 있을 수가 없다. 예.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2, 3의 어떤 하메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이 붕괴되면 북한이 더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보다 그 원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원유로 이제 팔아가지고 돈이 기본적인 자금이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훨씬 더 고도화된 뭐 미사일 또 이 방어 능력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북한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전투기 그리고 이제 뭐 대공 미사일 뭐 이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그 당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북한의 그 핵을 빼고 이란이 저렇게 그 무너지는 거 보면 북한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의 이번에 작전을 보면 이번에는 대낮에 했잖아요. 오전에 지휘부가 모이는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결국 근데 참 정말 이 미국 사람들이 무서운 게 모이는 시간에 맞추어서 폭탄이 거기에 떨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이미 포탄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탄이 뭐 순간적으로 뭐 100m에서 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밖에서 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B1, B2가 그 스텔스 폭격기가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미국 본토에서 떠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몇 시간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얘네들이 회의하러 모이기 전에 벌써 이미 미국 비행기는 떠 있었어요. 본토에서 떠서 가고 있었어. 그랬다가 이제 걔네들이 모이는 시간쯤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타격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한다. 이 무슨 얘기냐 또 북한 같으면 김정은이 만약에 미국이 김정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미 몇 달 전부터 김정은 동선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악해서 내일은 어디 가고 모레는 어디 가고 이거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AI 같은 데 넣으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내일쯤은 저기 가 있구나. 또 모레쯤은 저기 가 있겠구나.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그 움직이는 동선마다에다가 다 그 타겟을 해가지고 폭발을 하면 걔는 뭐 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러시아 그 푸틴이 준 뭐 아무른지 뭔지 그 차 있잖아요. 그게 방탄차라고 그러는데 그 어느 정도 방탄이 되겠어요. 뭐 총이나 좀 몇 발 맞겠죠. 근데 그 정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갖고 있는 신형 무기라고 해봐야 북한의 뭐 전투기라고 해봐야 미그 29가 최고고 수호이 25인가가 최고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사오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사와가지고 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 한 대도 못 떴어요. 그 뜨기 전에 다 그냥 아작냈으니까. 그리고
제일 취약한 거는 북한이 취약한 거는 방공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미국의 비행기들이 날아오는 거를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탐지를 해갖고 말하자면 미사일을 쏘든지 요격 미사일을 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방공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뭐냐면 공격 무기만 있어요. 공격 무기만 강화한 거예요. 방어용 무기 만들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거는 뭐 이란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뭐 이란보다 더 뭐 훨씬 더 뛰어나도 될까 말까인데 미국의 군사력 한데는 사실은 뭐 아무리 북한이 뭐 돈이 많아서 어디 가서 뭐 좋은 무기 사와도 미국의 군사력에는 게임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하고 이란하고 군사력을 비교해봐도 벌써 인구에서 이란은 거의 9천만 정도가 되고 있고 영토도 뭐 북한보다 훨씬 크고 경제력도 뭐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군사비로 쏟는 돈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이제 딱 이란에 비해서 병력은 이제 한 100만으로 보는데 거기 한 3, 40만 정도가 좀 쓸만하고 나머지는 거의 공병 부대 아닙니까? 건설 부대 같은. 건설 부대죠. 제가 뭐 북한에 있을 때 제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는 애들을 제가 고향에 가니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반 이상이 후방에 있는 애들은 농사 짓거나 건설하다가 온 애들이에요. 지금 북한 군에 그나마 조금 좀 군기가 좀 들어있는 애는 최전방에 있는 애들 그거밖에 안 돼요. 한 4개 군단 정도. 그렇죠. 1군단, 2군단, 그다음에 4군단, 3군단. 사실은 3군단은 아니고 4군단, 1군단, 5군단, 2군단, 4군단. 그러니까 4개, 4개 군단인데 근데 뭐 4개 군단도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4개 군단 그 최전방에 나와 있는 휴전선에 나와 있는 애들도 편제에 따른 인원이 한 30%가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개 군단이라고 해봤자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나와 있는 애들은 우리도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다 보병들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다 총알바지라. 그러면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실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애들이 이 선에 배치되어 있는 기계화 군단들인데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기계화 군단들 뭐 장갑차나 탱크나 그 굴러다닐 게 몇 대나 되겠어요. 근데 요새 뭐 장갑차 탱크 가지고 전쟁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미국이 하는 거면 그냥 전투기 공중에서 그냥 폭격기 전투기 떠갖고 그냥 다 조져버리는데 이게 저는 뭐 그런 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40% 정도나 정예 병력일까? 40%나 되는가? 한 30, 20% 내지 30%? 나머지 한 60, 70%는 한 7, 80% 정도는 그냥 건설 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북한과 이란의 객관적인 분석 이걸 좀 해봤고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란 공격한 이제 특징, 전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그 이번에 정말 그 놀라운 것은 하메니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 이란에는 그 절대적인 지도자인데 이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한 4, 50명을 한꺼번에 이제 폭살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란의 신정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군사 작전하고 이번에 이란 작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이란 작전하기 전에 이미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당신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러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갔잖아요. 이번에 또 연설을 하더라고. 내가 우리가 진짜 도와주러 갔지 않냐. 나 약속 지켰다. 약속 지키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얘기는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얘기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 뭔가 다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하고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겠다,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레짐 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 독재자를 제거하는 건데 제거하는 거라고 하는 건 제거한다는 거는 마두로처럼 이렇게 체포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사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 두 가지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처럼 뭡니까 그 네이비실이 들어가서 그냥 현장에서 총을 쏴서 죽여서 그냥 수장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마두로처럼 델타 포스가 들어와서 쪽집게처럼 딱 집어가지고 나오거나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특수부대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그냥 공중에서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이 전투기를 가지고 그냥 폭격을 해서 죽였거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뭐 사실은 저는 충분히 그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공중 무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옵션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토도 크고 그다음에 무력도 베네수엘라하고는 게임도 안 되게 강하고 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몰래 델타 포스가 들어가 갖고 뭐 제거를 하거나 체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그다음에 하메이니가 뭐 워낙 계속 숨어 돌아가고 하니까 이 동선 파악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미국의 정보력이 그 하메네이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을 거다. 아마 그래서 맞춤식으로 이번에는 대량 폭격을 해갖고 얘를 그냥 그 하메네이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측근들까지도 그냥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작전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미군과 이스라엘의 작전을 보게 되면 모사드와 이제 CIA의 완벽한 공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정보력이라는 게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고, 이 정보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도청 시스템인데, 북한도 사실은 그 도청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지하 뭐 3m 이하로 지금 그 광 케이블을 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 케이블 지하로 깔아도 이제는 북한의 모든 통신을 다 미국이 다 해킹하고 있고 다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휴민트가 들어가서 이제 그 걔네들 오는 걸 다 받겠지만 기본적인 통신에 대한 모든 감청은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본인이 대이란 국민의 그 심리전의 주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 하메니가 거의 3만에서 5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 너무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깔아앉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의 이란 국민의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직접 미국이 1,000만 명에게 그 메신저를 쏘면서 이제 이걸 공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촛불 효과 심리전의 완벽한 어떤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1,000만 명 이상의 전화번호를 따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 뭐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디 수해가 났다 그러면, 재해가 났다 그러면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뭐 행정안전부에서 뭐 어디 수해가 났으니까 뭐 물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뭡니까 뭐 한여름에 막 더울 때는 이 저 더위 먹지 않게 뭐 조심해라는 이런 어떤 그 재난 문자를 보내주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북한도 우리하고 통신 뭐 주파수나 시스템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걔네들이 뭐냐면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연결하려면 어쨌든 중개소라고 하는 그런 그 중간 어떤 이걸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이 가운데는 전파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걸 해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 전자공학 계통에는 전 무식한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이번에 미국이 실제로 했다. 그래서 1,000만 명 이상 되는 이란 국민들에게 전부 문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폭격하기 전에 인터넷을 전부 다 목통시키고 그 다음에 문자부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폭격이 오는지도 모르고 문자를 받아서 보니까 뭐 이런 문자가 다 왔나? 그리고 보고 있는 사이에 폭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우리 강 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 첩보전, 그 다음에 심리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자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앱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아침에 이제 하루 종일 운동하면 그 만보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왜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뭐 오늘은 뭐 몇 킬로를 걸었습니다, 몇 보를 걸었습니다, 뭐 몇 칼로리를 뭐 말하자면 써먹었습니다, 이런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앱을 가지고 걔네들이 정보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앱을 이제 작동을 시키려면 일단 앱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내 나이,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뭐 어떤 신체 사이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앱을 하나 보내면 사람들이 그걸 가입한 사람들은 그 앱은 그 하나의 앱은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 앱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앱을 가지고 미국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앱이라고 하는 거를 잘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앱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 통신전자 이런 그 IT 쪽에 미국이 확실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해킹을 해갖고 정보를 다 빼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전문가들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해킹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라는 게 이게 기선제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첫 타격이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우리가 김일성 지휘부를 타격해서 없애버렸다. 그럼 북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그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켰으니까 할 수가 없었지. 그렇죠. 예를 들면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이란 하메이니의 후계자가 있다고 해도 그 하메이니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란의 어떤 그런 중심 세력이 순간에 삭제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지휘 체계가 바뀌고 또 뭐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이 서로 권력 투쟁도 일어날 수가 있고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은 붕괴 안 되더라도 붕괴 과정에 다 그냥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수뇌부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북한을 비교하면 김정은과 그 옆에 측근들 있는 뭐 정치국 위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그 정치국 위원뿐만이 아니라 각 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총참모장, 그 다음에 국방상 총참모장, 정찰총국장, 그 다음에 뭐 포병사령관, 그 다음에 항공사령관, 해군사령관, 육군 군단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미국이 제거한 한 방에 제거한 45명인가 46명인가 하여튼 40여 명의 이란 지휘부를 제거를 했는데 북한도 동시 타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군단이 그 전방 군단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미국 비행기 한 10대 정도 떠가지고 평양에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제거하고 그다음에 각 군 사령부에 있는 애들 제거하고 하면 사실은 지휘부가 망가지면은 이거는 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간간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휘부가 제거되더라도 대대 단위로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위에 예를 들면 지금 그 대대 위에는 연대나 여단이고 그 위에 사단, 군단인데 군단, 사단, 여단에서 지휘를 못 하더라도 대대 독립적으로 또는 중대가 독립적으로 너희는 어떤 행동을 끝까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작전 계획을 갖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휘부가 제거될 수 있다. 지휘부가 제거됐을 때는 그러니까 밑에 하급 단위에 있는 부대들에서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 지침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군대라고 하는 거는 지휘부가 제거되게 되면 밑에는 그냥 오합지졸이 돼요. 순식간에 그거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고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의 특성상 사실은 군은 지휘관의 명령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 같으면 명령주의 체계가 없죠. 나 알아서 싸우라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다른 조직보다도 명령주의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휘부만 제거하면 밑에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란 사태를 보게 되면 북한하고 유사한 게 이 권력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어떤 계층이 소수화돼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극소수지, 극소수. 예, 소수화돼 있고 이 소수화된 사람들이 부패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혜택을 못 받는 이제 중간 엘리트 또 일반 주민들까지 굉장히 분노가 쌓이게 되고 또 부패한 구조 때문에 이제 그 정권에 누수가 생기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유사성이 있는데 이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같은 것들 이런 국가 자원을 혁명 수비대나 이런 그 하메니 신종 이 종교 집단이 그냥 독재자해가지고 쟤들은 다 그냥 애들을 유학 보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 집단도 지금 자기 애들은 전부 다 유학 보내고 명품 다 두르고 이렇게 김여정이 다 이 명품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주민들은 김주희가 딱 나왔는데 개반 바짝거리고
나머지 북한 아이들은 새카매가지고 있는데 굶어 죽고 있는데 뭐 지금. 그러니까 이란보다 훨씬 더 북한이 지금 이제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란이 이 정도로 부패돼가지고 정보가 털리는 거 보게 되면 이미 북한 정보는 다 이제 미국이 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게 있잖아요. 뭐 미국 특수부대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뭐 실패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북한은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 말하자면 감청하고 이렇게 도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돼 있다. 저는 다 뚫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그 이란의 그 이 특징,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던 여러 가지 그 이 상황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주제로 김정은 체제 내부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이런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3월 1일 전에 김정은이와 이제 그 패밀리가 이제 그 스나이퍼 그 소총 그거 이제 새로 만든 거 들고 나와가지고 소총 놀이를 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주애가 중학생이 뭐 쏘고 또 뭐 요정이도 쏘고 또 성월이도 쏘고 막 했는데. 이게 때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소총이나 들고 앉아가지고 걔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근데 소총놀이 딱 한 다음 날에 지금 때려버렸으니까 김정은 집단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이제 그 이 내부의 어떤 이런 공포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할 단계가 단계에 놓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소총놀이 하는 거 보면 애죠. 어린애죠. 저 김정은이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없고 한심하면 그 소총이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기들이 뭐 전장에 나가서 정말 스나이퍼가 돼가지고 저격을 할 그런 임무 수행하는 애들도 아니고 글쎄요. 옛날에 그 김정일 때 그랬나요? 그때는 아마 권총을 하나씩 줬을 거예요. 백두산 권총을 지휘관들한테 그 선물이라고 뭐 자기 이름 써가지고 이제 준 것 같은데 얘는 이제 그거를 본떠서 본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스나이퍼 소총을 줬는데 이거는 정말 막대기만도 못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쓰겠어요 자기들이? 왜 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기념품이다 해서 하나씩 준 것 같은데 그것도 웃기는 거고 그거를 뭐 여자애들 총 쏘는 거 아주 집중적으로 또 비춰주고 무슨 장난을 치나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날 그냥 갑자기 미국이 그냥 이란을 폭격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냥 딱 나오니까 하메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뭐 엄청 깜짝 놀랐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씨 왕조가 이제 뭐 지금까지 쭉 오면서 89년도인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이제 총살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의 카다피가 이제 제거됐고 그다음에 사담 후세인, 마두로, 그다음에 하메니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제가 느끼건대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좀 충격이 클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최고 지도부를 그냥 이제 무 뽑듯이 뽑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있긴 하지만 충격적이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엄청 친했죠. 엄청 친하고 유사하고 신정 국가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북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란이 좀 버텨주면 김정은한테 희망이 생기겠지만 이게 한 방에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제는 김정은 순서가 오고 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지도부가 지금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바짝 돌아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왜 그걸 제가 이렇게 근거가 뭐 꼭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걔네들의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란을 미국이 들어가서 정리하는 걸 보고 소위 그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걸 발표했어요. 뭐 그냥 반발해요. 근데 저는 뭐냐면 외무성 성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외무성 명의로 된 성명도 아니고 보통 그 정도 나오면 외무성 명의로 된 성명이나 아니면 정부 성명이나 뭐 아니면 최고사령관 뭐 성명이나 아니면 최소한 뭐 국방상 성명이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위가 제일 낮은 거예요. 외교부 대변인 담화예요. 성명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한 거는 뭐냐면 이건 정말 불법 무도한 행위다. 반발을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에 들어가서 실제로 보면 트럼프 이름이 안 나와요. 대통령 이름이. 그리고 얘네가 딱 그랬어요. 미국이 주도해서 들어가서 미국이 때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먼저 공격하고 미국이 따라 들어간 거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거는 뭐 주권 국가에 대한 뭐 난폭 항행이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뭐 그런 날강도적인 뭐 하여튼 행위다 이런 식으로 반발은 했는데 제 얘기는 그만큼 수위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이름도 거론을 안 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트럼프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건드렸다가는 자기도 맞을 것 같으니까 바짝 쫄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보면 상원 시멘트 공장을 갔거든요. 그 하도 이제 쫄아가지고 숨는다 그러니까 네. 얘가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김정일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분석관을 하고 있었는데 김정일은 뭐 미군이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딱 공격을 하면 바로 김정일은 없어져요. 최소 한 달 4주 이상은 공개 활동을 안 해요. 싹 들어가서 잠적을 해버려요. 근데 얘는 그 다음날 딱 나왔어. 뭐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달라. 나 절대 쫄지 않았어. 억지로 웃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이란을 손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북한까지 손보지는 않거든. 지금 동시에 그렇죠. 예. 이란 손 다 본 다음에 이제 본다는 걸 얘도 아는 거야. 아니까 그래 난 뭐 괜찮아 이러고 억지로 시간이 있다. 그렇지. 시간이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 하나를 생각하고 두 개를 못 생각하는 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군은 지금쯤은 북한 예를 들어서 손 봐야 되겠다는 확실한 결심이 섰다면 이미 지금 미국은 김정은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까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김정은 동선을 손바닥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얘를 우리가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항상 지금 미국은 열어놓고 딱 여기다 조준해놓고 보고 있는데 얘는 너희가 지금 이란하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못 건드리잖아. 하니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건 못 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사실 그 이란 같은 나라에서 뭐 하메인이나 이제 뭐 이런 군 지휘부나 다 모아가지고 혁명 수비대가 이제 열병식을 한다. 네. 근데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가끔 합니까? 그거? 이란은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죠. 옛날에 뭐 한두 번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란하고 북한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란은 사실은 미국이나 미군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좀 아주 괴롭혔어요. 그 테러도 하고 납치도 하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 예. 옛날 거 다 예. 역사를 갖다 풀었는데 근데 사실은 북한은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 무서워서. 또 이 한국이 있고 하니까 또 주한미군이 그냥 바로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얘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한 거는 있어요. 대신에 북한은 뭐냐면 이때까지는 예전에는 소련과 중국이 뒤에서 단단하게 받쳐줬으니까 냉전 시대에는 걔네들 믿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번에 저기를 했잖아요. 열병식 했는데 장비를 다 뺐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저는 이번에 이란 공격에 군사작전에 미군의 대이란 작전에 그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 뭡니까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우리 약하지 않아. 그리고 미국한테 자랑하다 다 얻어맞았거든. 근데 자기들도 이제 다 보여주고 나서 얻어맞으면 쪽팔리는 거고. 그리고 보여주는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도 보여줄 게 없거든. 아니 뭐 ICBM 몇 개 갖고 나와봐야 그게 다 할 텐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무장 장비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뭐 그냥 세 발의 피인데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어쩌라고 하니까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군인들만 가지고 열병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만약 북한처럼 전군 지휘관 뭐 간부들 다 모아놓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면 미국은 이때라고 딱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바로 때리겠죠, 그거를. 그런 게 이제 뭐냐면 때리겠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미 준비가 된 상태니까 할 텐데.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그렇죠. 야, 저 열병식 할 때 때리면 어떨까? 그랬을 때 측근들이 옆에서 합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언제 열병식 할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열병식 했으니까 언제 할까? 그러면 48년도가 얘네들 정권 창건 기념일이잖아요. 그러면 2028년에 할 거야. 2028년 2월 8일 군 창건일이나 아니면 구구절 행사 때 아마 분명히 할 거야.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2년 전부터. 대무 데이터 다 모으고 언제든지 열매식 한다는 그거는 얘네들이 저기 뭡니까 미국이 위성 가지고 찍으면 다 나오니까 미림비행장에서 그거 하잖아요. 연습을. 6개월 전부터 훈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징후를 다 분석해 가지고
벌써 이제 한 6개월 전에 열병식 준비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열병식을 해야 때리는 거지. 아무 때나 그건 할 수는 없고. 근데 사실 그 트럼프 일기 때 자기 측근들 모아놓고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트럼프가 저기다 때리면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미 일기 때 벌써 그런 그 트럼프한테는 북한의 해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해결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뭐 말을 안 듣거나 뭔가 이제 얘를 또 손봐야 되겠다 할 때에는 가장 효과적인 게 열병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열병식도 못하게 생겼어요. 예, 그 열병식 만약 김정은이 대놓고 한다면 거기다가 반경 한 10km 정도 이제 그 오간에다가 때려 붙게 되면 뭐 핵무기 누가 쏩니까 거기서? 근데 열병식 아니더라도 북한을 때리는 거는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요 김정은 제거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제가 조금씩 설명할 테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한번 움직이면 호위 차량이 몇 대가 따라가잖아요. 쫙.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대한민국 다른 자본주의 국가 같으면 뭐 중국도 뭐 그럴 텐데 뭐 대통령 하나 뜬다고 해가지고 차가 뭐 걔네들만 떼지어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워낙 차가 많으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섞여 들어가면 어느 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차가 없어 일단. 그래서 얘만 한번 뜨면 그 떼거지로 이제 차가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이 위성으로. 그거는 김정은밖에 없어. 네. 얘네들 사실은 북한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 동선 식별하는 거는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얘네들이 가끔씩 보도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잖아요. 오늘은 뭐 상원 세미토 공장 갔어. 내일은 뭐 저기 어디 평안북도 구성 뭐 인민병원 개통식 하는데 갔어. 그러면 그거 몇 개만 딱 요새 AI로 해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얘는 간다고 했을 땐 갔네. 간다고 뉴스 나올 때는 벌써 이미 하루 전이네. 야 하루 전에 얘 그 승용차 몇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그 자료가 있어. 그러면 그거 체크하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한 달만 두 달만 체크를 딱 해보면 얘 동선은 그냥 하얗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그 다음 날 그냥 나오는 거 맨날 벙커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나와가지고 차 타는 거, 얘 별장 뭐 집무실 다 지금 지도에 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간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 이란은 이제 핵이 없기 때문에 때리기가 쉬웠지만 북한은 핵이 있어가지고 이란처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핵을 없애는 길은 김정은을 먼저 없애는 게 또 빠른 거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을 중요한 거는 김정은을 없애지 않고 예를 들면 미국이 뭐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저장된 뭐 탱크나 탄약고를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 핵이 뭐 한두 발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숨겨놨을 테니까 그러면 어느 거라도 핵단추 하나 누르면 이게 큰일이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핵을 사용하는 사용권자를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뭐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다 추적해서 그걸 뭐 동시다발로 폭격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김정은이나 그 핵을 쓸 수 있는 그 측근 몇 명만 그냥 날려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뭐 이란하고도 이제 보면 그 협상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와중에 미국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협상해가지고 나 살려줄게. 그래서 붕두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냥 다 제거돼가지고 이미 게임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 한국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거 뭐 이제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독재자는 지금 하나하나 둘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곧 죽을 놈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계속 뭐 무슨 대화하겠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사태를 보면서 북한에 대한 변화도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 새로운 각도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번에 김정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대회에서 남한하고 상대 안 하겠다. 너희 제발 귀찮게 하지 마라. 그렇죠. 예. 건드리면 너희 그냥 한 방에 보낼게. 핵 쓰겠다. 너희 동족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도 이건 뭐 짝사랑하는 건지 뭐 스토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뭐 갖고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분명히 다시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당대회에서 얘기할게.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너희가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 너하고 관계 개선할 의사 없어. 진짜 없어. 믿어 내 말. 다시 한번 그러지 마. 나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대로 알고 더 이상 그런 미련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가갖고 치근덕거리는 거는 그건 무슨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신고해야지. 저 대한민국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는가? 아, 그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아니지. 하는데 막 그렇게. 북한 인민보안성 사연정부에다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야 걔네들이 손볼 거 아니에요. 김정은을 그렇게 괴롭히냐고 이렇게 싫다는데. 열병식이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당 창건 80주년인가요? 2025년이니까 그때 하고 이번에 당대회 하면서 또 뭐 당대회라고 해서 하고 이제 사실은 북한이 열병식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2028년 그러니까 노동당이 아니라 그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정권 창립 80주년이 되는 내년도에 2026년도에 하거나 9월 9일 날 아니면 군 창건 기념일이 2월 8일이니까 48년 그러니까 2월 8일 날에 하거나 아니면 2030년에 가서 노동당 창립 뭐 85주년이 되는 그런 해에 가서 또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90주년이겠네요. 85주년.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하는 거는 2년 후 아니면 4년 후. 근데 그 전에는 열병식을 안 할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근데 열병식을 만약 당장 하려고 해도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신경 쓸 거다. 열병식에. 뭐 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때까지는 그냥 정말 겁대가리 없이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열병식을 너무 자주 했거든요. 돈 거기다 엄청나게 낭비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 뭡니까 하메인이 제거하는 거 보고 열병식을 이젠 자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이제는 하메니가 제거됐고,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성 국가가 예. 북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내 차례가 왔다는 걸 이제 저희도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병식이라는 것은 완벽한 표적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니 그 뭐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열병식 하는 거 때려버릴까 했으니까 예. 이제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비밀이 노출이 됐는데 김정은도 이제는 이제는 열병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근데 그게 농담이 진담이 된다고 진짜 열병식 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8년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무서워서 아마 열병식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병식을 이제부터 한다는 것은 나 죽여라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김정은이가 진짜 열병식 또 한다 그러면 얘는 정말 목숨을 내놨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김동식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이제 한반도 문제가 이제 앞으로 예측 불허의 상태에 놓여 있고 이제 이란 문제가 이제 빠르게 정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북한과 중국 이런 관계가 되는데 중국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 서서히 뭐 상대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뭐 거의 다 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중국과 협상을 하든 아니면 뭐 미국이 단독으로 하든 뭔가 이제는 해결을 볼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이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김동식 박사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많은 격려와 또 후원을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식 박사님과 저희 강철한 TV 앞으로도 계속 함께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